안녕하세요. 호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관광기 사이클 원래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관광기 사이클이랑 또 다른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제가 트레이딩뷰에서 글을 썼던 분석을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 거부터 한번 쭉 훑어보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왜 이걸 복귀하냐면 맞춤 분석도 있고 틀린 분석도 있겠지만, 그때 당시 왜 그러한 생각을 했는지, 어떤 심리와 어떤 근거를 통해서 이런 분석을 했는지 한번 설명드리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다음 영상 때 이제 관광기 사이클에 맞물려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이번 영상에는 그냥 한번 이야기하듯이 그냥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볼까요? 한 1년 전, 그러니까 23년도 한 9월부터 보면 될 것 같아요. 23년도 9월, 8월, 9월, 이거부터네요. 8월에 비트코인 만 달러 갈까봐 무섭다, 진짜로. 이거 어그로였는데, 그때 또 한창 떨어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비트코인이. 그 다음에, 반등 줬다가 헤드앤숄더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결국 이렇게 떨어져서 전저점을 깨고 300만원에 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미넌스가 왜 떨어졌지 하면서 사실상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왜냐면 이 당시에 알트코인이 워낙 저점이라서 비트가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그 도미넌스가, 이게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이때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 뜻은 사실 알트코인 방어를 해준다라는 뜻이라서 비트코인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겁니다. 다음 글이 이제 AI 코인. 이 당시 이제 패치 AI 이 코인이 이제 먼저 반등을 해줬었죠. 사실 비트코인이랑 모든 알트코인들은 22년도 11월 달쯤에 조정 마무리가 되고 한파동을 크게 그려줬었어요.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AI 관련 코인들, 그 다음에 디파이도 로켓풀이랑 그 당시 또 뭐 있었지? 올랐던 게 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업비트에는 그래프 이런 코인들이 올랐었죠. 특히 AI 메타로 관련 코인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파동 시작 크게 오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 이거 화살표 누르면 그 다음 차트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파동 끝나고 이제 4파동 지금 조정이 끝난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제 다음 5파동을 향해서 가겠죠. 제가 트레이딩뷰에 올렸던 것처럼 이제 비트코인도 이제 5파동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글을 썼는데, 그거와 지금 맞물리는 차트입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코인들 말고 어떤 코인들은 이렇게 5파동 잘 그리는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코인들은 그냥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리는 건 세력 마음이죠. 알트코인은 특히나 그리고 시총이 좀 높을수록 그 신뢰도가 커지거든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결국 공통 구간에 다다를 걸, 이게 라이브 피어 이제 차트인데, 결국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게 되면은 이 당시 정고점을 뚫든 어떻든 이제 알트코인도 반등을 해서 0.618 구간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분석이었습니다. 지금 라이브 피어는 좀 오르다가 지금 그냥 조정 중인데, 비트코인 오를 때, 비트코인 5파동 때 알트코인들 약 4주봉에서 8주봉 사이에 또 크게 오를 거거든요. 21년도에도 그랬고 아마 그런 식으로 오를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도 결국 공통 구간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정고점을 넘을지는 또 코인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1년도 때 구 메이저 코인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리플, 스텔라루멘 다 정고점 못 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21년도에 많이 올랐던 애들은 정고점을 못 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0.618 반등 구간까지는 오를 것이다라고 제가 글을 쓴 거예요. 보수적으로 그런 취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이네요. 아직 9월달 아까 차트랑 똑같아요. 아마 조정 파동이 끝나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이제 글을 쓴 건데, 네, 계속 올라가죠. 이때 그래서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로 이제 알트코인 이거 갈라코인인데,
비트코인이 만약에 저 당시 때 계속 쭉 떨어진다면 알트코인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다음 지지 구간이, 갈라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지지 구간인 전파동의 4파동 구간.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50%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로그 차트라서 지금 정고점 대비해서 한 90% 정도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50% 떨어지면 정고 대비 마이너스 95%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된다. 비트코인이 전저점이 15,000을 깨면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근거를 대고 비트코인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쓰자마자 그냥 일자 반등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뭐 계속 쭉 훑어볼 텐데 아마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저는 사이클 관점으로 비트코인 4년 반감기 사이클 말고 사이클이 깨지고 그냥 반감기 그냥 그 조금 뒤로 그냥 비트코인 마지막 파동을 그릴 것이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도 아직 그 기조가 깔려 있고 제 분석에는. 근데 그게 틀린다 한들 그냥 내년 25년도 9월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 정석적인 시나리오 말고 변수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고, 도미넌스도 그래서 이제 알트코인장이 온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저 1년 동안 얘기를 했죠. 근데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질질 끌면서 올라와줬죠. 결국 비트코인 5파동이 크게 오르는 게 보여져야지 알트코인들이 오를 것 같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걸로 보고 있어요. 뭐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때 당시 반등 0.618 주고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거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제 생각엔 올라간다가 한 30%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때 반감기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질 만한 근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때죠. 이때 부타빔 때, 코로나빔 때. 지금 이 빨간색 실선이 보이시나? 빨간색 실선이 이제 반감기인데 이렇게 큰 하락이 올 수 있잖아요. 이 당시가 여기였으니까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오를 수 있잖아요. 21년도 패턴처럼. 이게 더 뭔가 정석적인 패턴이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근데 저는 뭐 ETF나 그냥 다른 것들을 근거를 삼고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했죠. 왜냐면 또 알트코인도 이때 당시 너무 많이 반등도 잘 안 줬었어요, 알트코인이.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더 오른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반감기 전에 정고점 넘을 수 있다. 이거 새로운 반감기 사이클이 아니라 새로운 사이클일 수도 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영상에서나 트레이딩뷰에서나. 그래서 이렇게 어그로를 끌었지만 사람들 겁나서 좀 글 좀 봐주세요 하고 어그로를 끌었지만 사실 그냥 오른다라는 글이고요. 여러가지 채널링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랑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차트 분석을 하면서 파동 분석을 하면서 얘네 3파인데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가 지금 있겠냐 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르는 게 맞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한 거고요. 프랙탈 관점에서. 근데 지금 한번 이렇게 또 죽었죠. 그래서 뭐 채굴량이 많은 코인이나 아니면 뭐 에어드랍이나 아니면 베스팅 일정이 어쨌든 많은 것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기다가 비트코인 마지막 5파동 때 쭉 오를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도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제 생각과 다르게 원래 좀 가파르게 좀 올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4파동 조정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파동 분석도 잘못됐죠. 지금 이 빨간색 보이시나요? 이 빨간색이 아니라 이 노란색 3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빨간색 5파동이 하나 더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틀린 거죠. 좀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차트에서는 이제 주황색이에요. 저는 이 주황색 5가 더 남았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주황색 4가 있죠. 끝나고 이렇게 5가 올라가고 이렇게 빨간색 3이 끝나죠.
그 다음에 길게 4파동이 이어진 다음에 관광지 사이클들로 하면 이게 좀 맞지 않나. 요 모양이거든요. 지금 이때 분석한 파동 카운팅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3파동이 여기서 끝난 거였고, 주황색깔 5파동 여기서 끝나고, 빨간색 3파동 완료, 그 다음에 4파동 진행. 그래서 제가 이때 분석 그냥 조정파동 그냥 모르겠다고 했거든요. 물론 여기 ABC 나왔을 때 ABC가 일단 끝났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바로 올라가 주길 바랬는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올라서 5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 4, 그 다음에 빨간색 5 이렇게 간다고 봤는데 틀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왜 그런 생각이 있었냐면, 알트코인도 애매하게 한 파동이 안 오른 애들이 많았고, 물론 AI 코인이나 비트코인 캐시나 뭐 이런 것들은 파동이 끝났었지만, 이게 빨간 색깔 3파라면 물론 1.618이 넘었기 때문에 3파동 맞습니다. 근데 좀 저는 이게 좀 크게 좀 오르는 걸 기대했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빨간색 5파동 때 20만, 30만을 찍는 그런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3파동은 오를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냥 딱 0.618 깔짝 넘고 그냥 끝났네요. 네, 이렇게 끝나고 결국 뭐 4파동 조정 끝나고 5파동 결국 나오겠죠. 알트코인 불장은 이 5파동 때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당시 때 비트코인 뭐 18호 갈 수도 있지만 이런 BNB 코인 같은 거 보면 채널링이 잘 형성돼 있고 마지막 파동 올라갈 것이다. 지금 어떻게 됐죠? 다시 한번 추세선에 닿았죠. 오른 다음에 이것도 계속해서 쭉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가 사실 잘 맞아 떨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관락코인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온 것들은 그냥 바닥에서 종일 기다가 그냥 코인 5파동 때 오를 것 같네요. 치켓시도 똑같고요. 그다음에 인젝트 비트코인 이것도 그러니까 이 당시 때 1파 끝난 것들이 많았어요. 또 비트코인 캐시 뭐 AI 코인들 조정 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맞았죠. 근데 비트코인도 그렇고 애매하게 한 파동이 더 올라야 되는데 안 오른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 하나하나 다 그 마켓메이커 붙어있는 애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르게 분석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비트코인 분석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것도 여기서는 뭐 3, 4, 5 남았다라고 했지만 잠깐만 정정을 했을 텐데 이때 다시 정정을 해서 5파동 비트코인 캐시도 그래서 5파동이 끝나고 지금 조정 중입니다. 끝나고 조정 이쁘게 주고 있고 비트코인도 그래요. 비트코인도 이쁘게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또 겁먹을 구간은 아니라고 저는 계속 말하는데 100일 동안이요. 이렇게 오래 끌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 비트코인 이 당시 때 계속 떨어진다 사람들이 하니까 겁먹지 마라. 떨어지면 리플이 사실상 차트가 너무 망가지게 됩니다. 그때 빅숏 나왔을 때죠. 여기서 무조건 올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여기 차트 보면은 완전 지금 장대 음봉으로 꽂았잖아요. 근데 이런 분석을 그냥 이렇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좀 반감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물론 제 거를 다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근데 조회수가 터지면은 몇천 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배 분석일 수도 있는데. 근데 냉정하게, 근데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음봉에 겁먹지 말고, 제 심리를 죽이지 말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여기서부터 나온 도미넌스 이제 계속 떨어진다, 알트코인 오른다, 다 뭐 이런 분석이 때문에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면은 너무 오래 걸려요. 이때 뭐 올랐겠죠? 이동시 올랐으니까. 호라이즌? 호라이즌 이때 잘 맞췄죠. 조정 끝자락 예상하고 바로 5파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조정 끝나고 다시 1파 오르고 조정 중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정확하게 맞췄네요. 정확하게. 그냥 계속해서 이제 분석의 반복이에요. 단지 이제 제 글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심리적으로 위안을 얻게 해드리려고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했던 거고요. 코인베이스 3파가 남았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떨어지냐 계속 이 얘기를 이 당시 때 했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 보니까 분석 맞고 지금 4파동 들어간 것 같고 코인베이스는 조금 틀린 것 같은데 어쨌든 같은 그림이에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틀렸죠. 이게 노란색 3이 내려온 거죠. 이대로여야지 반감기 사이클대로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 노란색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이는 노란색 4파가 끝나고 5파라면 과연 1년이 남은 지금 이 시점에 1년 동안 5파동을 그릴 것인가 과연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거는 예전에 카톡으로 비공개로 한번 올렸던 글이네요. 그거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감기 전에 이제 장대 양봉으로 뚫고 올라가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61.8 반등 후에 원래 떨어지는 게 맞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상 장대 양봉으로 게다가 월봉인데 이렇게 세게 뚫은 거 보면 이거는 정고점을 뚫기 위한 무빙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 분석할 때 쓰는 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일단 엘리엇 파동,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그 다음에 RSI, 그 다음에 이평선은 코인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주식에서는 이평선이 거의 절대적인데 전 코인에서 특히나 알트코인에서 이평선 분석을 하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차트 뭐 분석하는 사람일 수는 있지만 코인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잘 모르는 사람이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평선 분석은 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인데 매일매일 유상증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이평선의 의미가 있을까요? 이평선은 세력의 그 평단가를 이제 유추하기 위한 매수세가 있는지 보기 위한 그런 지지저항으로 작용하는 그런 선인데 코인은 그냥 냅다 달러 찍듯이 발행하는데 맞지가 않죠, 이평선. 근데 이제 추세를 볼 때 이평선을 또 보는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해서 또 뭐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그렇게 잘 분석하는 사람 본 적 있거든요. 제가 이평선으로 기가 막히게 바닥 잡는 사람들도 봤고 비트코인이 알트코인 말고. 근데 저는 제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평선 막 그렇게 쓰지 않고 그래서 딱 그 정도? 그 다음에 봉 이제 캔들에 대해서 캔들까지 딱 차트 분석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비트럼 이게 제가 너무 틀린 거죠. 왜냐면 이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오파동이 나왔어야 되는데 조정이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뭐 이거 분석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어드랍이나 이런 것 때문에 파이코인 예를 들면서 시총 차트를 계속 봐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아비트럼 그렇게 물량 일정이 많은지 몰랐어요. 보니까 에어드랍을 엄청 했더라고요. 시세 차트로는 이렇게 전저점이 깨졌지만 시가총액으로는
그냥 1파 나오고 2파 나온 거거든요. 2파 조정 채널링 딱 그려지는 너무나도 깔끔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마켓메이커를 하는데 가격대로 안 하고 시총으로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평선으로 분석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1년도 이후에 나온 코인들은 이 토크노믹스를 후에 엄청나게 많이 풀어서 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개미들을 다 터는, 아비트럼 얼마나 유망한 코인입니까, 레이어2에서. 근데 유망하다고 이제 개미들이 다 아니까 토크노믹스를 그냥 구조를 그냥 스캠식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시가총액으로 그려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반감기 사이클은 좀 깨지고 좀 더 빨리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알트코인이 좀 빠르게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4월을 예상했는데 지금 9월인데도 안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올라야 되지 않나. 일단 거의 다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조정장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리플도 이때 위험했는데 결국 튀어 올랐죠. 왜냐면 뭐 지켜야 된다는 보장이 없죠. 사실 뭐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리플. 근데 이때 당시 뭐가 주요한 근거였냐면, 지금 이게 XRP BTC 마켓 차트거든요. 역대 저점, 네 번째 저점을 지금 찍었어요. 그래서 BTC 차트로 무조건 반등이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이 달러 차트도 반등을 할 것이다. 그래서 반등을 이렇게 해준 모습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뭐 똑같죠. 그리고 다음 이제 사이클 분석할 때 레이어 제로랑 타이코 코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비트코인 한파동이 남았고 세력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로 제가 레이어 제로랑 타이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제 거의 다 봤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영상 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제 분석에 대한 보기를 하는 거는 제 심리를 조금 더 객관화해서 보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뭐 주장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왔다고 하면은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미리미리 해두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가격 무빙에 되게 휘둘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분할로 잘 정리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해서 하셔야겠습니다. 저도 지금 1년 동안 한 분석을 보면은 뭐 물론 맞기도 했지만 틀린 것도 있잖아요. 고점 위에서 제가 고점을 맞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매도 시점, 거품 시점에 대한 그런 추론은 계속 할 거거든요. 고점에 대한 추론은 계속 할 건데, 어디 구간이 이제 거품에 왔는지, 그래도 최근에 올린 엔비디아처럼요. 그러니까 결국 고점 판독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문제인데, 꼭 고점 판독도 중요하지만 잘 분할로 매도하는 전략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매도 전략에 대해서는 각 알트코인마다 이제 그 분출하는 그 시점도 조금씩 다를 테고, 두 달 안에 끝나겠지만 그 두 달 안에서 이제 각 코인들 오르는 게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자만의 이제 매도 전략도 세우셔야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느 시점에 고점이 왔는지도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최대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에코프로 고점 나왔을 때 분석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한 10분까지 대충 한번 에코프로 삼성제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비트코인 사이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맨이었습니다.